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소싱의 감을 아예 못 잡는 분은 지금까지 찾아온 분 중에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기본을 안 지키니까 거기서 매출이 안 나는 거고, 그 매출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소싱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많은 부분 고민이 해결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팔렸어요. 근데 해보니까 배송비가 우리가 책정한 거가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송비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팔린다. 그럼 마진율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겠죠. 마진율을 조금 올렸는데 판매 수량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마진율을 최대화하는 게 무조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마진율을 최대화로 올렸어요. 계속 잘 팔리니까. 근데 판매량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마진을 다시 낮춰야죠. 팔리도록. 자, 그냥 마진율을 그냥 계속 높이기만 하고 거기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실제 수익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매출 한 6천, 7천 나오세요. 근데 정체돼서 고민이라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떤 순서로 정렬을 한 거냐? 판매 수량이 많은 순서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진 잘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마진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죠? 50%, 뭐, 39%, 40%, 54%, 56% 이렇게 돼요. 근데도 5천 나와요. 근데 고민이 이제 잘 안 팔린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마진율 다시 낮춰야죠. 마진율을 낮추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원래 맨 위에 게 50% 마진이었죠. 50% 마진으로 한 20개 판매가 됐다. 라고 하면은 40% 마진으로 낮추면은 50개, 판매가 50개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테스트 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은 매출이 원래 한 200, 순수익은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매출이 400, 그리고 순수익이 167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율에만 계속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계속 판매를 하면서 우리의 최대 수익은 뭐예요? 하나당 마진 곱하기 판매 수량이 최대한 많게 만드는 게 우리의 최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가를 올리고 낮추고. 그래서 이분은 올리는 것까진 잘했는데 판매 수량이 뚝 떨어졌을 때 마진을 다시 낮추는 걸 안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지금 매출이 다시 확 늘었어요. 수익 자체도 늘었어요. 아, 마진율을 낮추면은 이게 판매 수량이 과연 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출은 일단 됐다고 보고, 그리고 유입, 그리고 전환,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선들이 각각 개인별로 우리 상품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예요. 이 게이지가 이만큼 차서 빨간색만큼 찼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유입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차가지고 노란색 같은 사람은 유입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록색인 사람은 노란색인 사람이랑 동일한 거예요. 유입만 발생하고 끝이라는 거죠. 이제 파란색처럼 돼야지 전환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지만 군집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전환 라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막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품에 따라서는. 내가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산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진율을 낮추어서 가격을 낮추면은 전환 라인이 이렇게 옮겨진다고요. 그러면은 또 폭발적으로 매출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양한 카테고리 하셔야 된다고. 다양한 카테고리 하셔야지 어느 카테고리가 대표님이랑 잘 맞을지 몰라요. 제 최근에 한 분을 봤는데 어떤 상태였냐? 총 40개 정도 하셨어요. 40개 정도 하셨는데 그 중에 동일한 키워드, 카테고리도 아니에요. 동일한 키워드로 11개 하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추가 소싱을 하면서 내가 내 상품의 파일을 잡아먹는 게 생기거든요. 왜냐? 그 키워드에서 내가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소싱하는 거는 그 키워드 안에서도 비슷한 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내 취향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키워드 안에서 비슷한 거는 이만큼 좁아지겠죠? 좁아진 거에서 11개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매출이 뭐 제대로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하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추가하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 된다 해서 여기 다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 특징이 한 35개 정도가 다 가구였어. 그러니까 첫 발에 그게 딱 거기가 딱 마음에 든다, 잘 된다 판단하니까 그냥 그걸로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은 선택이에요, 진짜. 왜냐? 대표님들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잘 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그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진짜 대표님들이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저보다 잘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요, 잘해요. 그런 카테고리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안 해봤다는 이유로, 내가 안 팔아봤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내가 잘 팔았던 경험이 이런 거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하실 때 머릿속으로 수많은 걱정이 있겠죠.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손이 일어날 텐데. 아, 이거는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이런 상품은 파손이 났어.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품은 안 할래. 그리고 이 상품은 내가 과연 이거를 내가 CS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효자 상품은 문제가 많은 상품이에요. 잘 팔리는데 문제가 많은데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한 상품이 효자 상품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포기하거든요. 못 팔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안 하니까. 그 고객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고객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CS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너무 공감을 해. 아, 맞다. 아, 고객 입장에선 이럴 수 있겠다. 아, 내가 고객이라도 이러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을 팔았는데 우리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 아니면 CS 전화가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략 따졌을 때 전체 고객의 한 10%일 거예요.
맞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10%가 그 10%가 내가 그 맞닥뜨리는 사람들에는 100%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아, 난 이런 물건을 팔고 난 쓰레기. 아, 안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머지 90% 상당수는 마음에 들어서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생각 안 하고 10%에만 집중을 해서 이 10%에만 내 모든 감정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은 그러면은 사업 못 해요. 그냥 숫자로 보세요. 숫자로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은 그냥 환불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 내가 무슨 열받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봤자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악기와 막 그 독한 마음 그거밖에 안 남아.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계속 악한 그런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부분이 이게 소진된대요. 그게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던데 소진이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계속 안 된대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많은 일 겪으실 거예요. 당연히 억울하고 당연히 열받는 일 당연히 발생하겠죠. 근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내 최대 이득일까? 그것만 생각하시라고. 열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이제 소싱을 할 거예요. 원하는 상품을 소싱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소비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 그게 교집합이 일어나는 부분이 매출이 나는 거죠. 우리는 이 교집합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량 수동에서 소싱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잘하는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더 해보는 거야. 더 해봐요. 시즌성 상품은 조금 더 빠르게 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 된 상품은 안 된 상품도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한 2주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 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걔네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측면을 또 피해서 소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소싱의 그 소싱 타율이라고 얘기하죠. 소싱 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늦게 달성하신 분이 1년 한 2개월쯤 됐을 때, 저 이제 1억 넘었다. 그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꾸준히. 근데 대표님들이 중요한 게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려면은 대표님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안 돼요. 열심히 하시면 하실수록 멘탈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찾아야 돼요. 내가 멘탈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진짜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수량. 그게 대표님들의 수량이에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면은 실력은 는다니까요. 매출도 늘고 수익도 늘고. 광고 제대로 끄시나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광고 끄는 기준 안 어렵잖아요. 로아스랑 엔드 로아스랑 비교하면 끝이에요.
일주일 로아스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광고관리 페이지 가면은 거기 나온 수익률이 그게 일주일 로아스죠. 엔드 로아스 우리가 계산해 놨죠. 캠페인에 적어 놨죠.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떨어졌네? 끄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죠. 진짜 쓸데없는 걱정. 광고 껐는데 매출 기회 날리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단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끄셔야 돼요. 광고 진짜 제대로 안 끄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광고비 4,000원 쓰고 끝. 1,000원 쓰고 끝. 4,000원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니까요, 계속. 처음에 끌 때 끄고 내가 돈도 벌어놨고 했으면은 테스트 제대로 했었고 테스트 제대로 했었으면 이 뒤에 상품에서 매출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뒤에 상품이 아무래도 대표님들의 능력이 더 커졌을 확률이 높죠. 근데 뒤에 상품이 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뒤에 상품의 기회를 앞에 내가 초보일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다 쓰고 나서 뒤에는 안 쓴다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이 광고를 정확하게 끄셔야 된다. 자, 쿠팡에 상품이 노출되는 영역은 총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자연 노출되는 영역, 하나는 광고 노출인데 검색 영역, 또 하나는 광고 노출인데 비검색 영역.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자연 노출 영역은 우리 많이 아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검색 영역은 여기 광고가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색 영역, 둘 다 검색 영역인 거죠. 근데 둘 다 검색 영역인데 하나는 광고, 하나는 자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검색 영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한 거예요. 서랍장으로 검색을 했으니까 여기 뜨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서랍장을 팔더라도 서랍장이라는 키워드를 안 넣으면은 그러니까 키워드를 안 넣는다는 게 광고 키워드로 안 넣는다는 거예요. 광고 키워드로 안 넣으면은 광고 노출되는 검색 영역에는 우리 상품이 안 뜬다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광고 키워드로 우리가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검색 영역이에요. 비검색 영역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밑에 뜨는 이런 영역. 이거는 검색이랑 상관없죠. 검색이랑 상관없지. 이 상품이랑 우리 상품이 유사하다. 근데 비검색 광고를 돌리고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띄워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검색 영역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뜬다. 그리고 뭐 장바구니에서도 뜨고 뭐 주문 완료해서도 뜨고 우리가 쿠팡 이용하면 뜨잖아요. 그것들이 다 비검색 영역이라고요. 그런 게 비검색 영역인 거고 그리고 쿠팡 광고의 종류는 총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수동 성과형 광고, 스마트 타겟팅 광고, 매출 스타트, 매출 최적화, AI 스마트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광고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이 광고비는 우리 물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비라는 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갈래가 있는 거야. 왼쪽은 검색 영역, 오른쪽은 비검색 영역, 이렇게 나눠서 쓰여진다고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수동 성과형 광고는 어떻게 쓰여지냐?
비검색 영역은 좀 최소화로 되어 있죠. 우리가 엄청 높이진 않으니까 입찰가를. 비검색 영역은 최소화가 되어 있고 검색 영역은 우리가 수동으로 정밀 타겟팅을 하는 거다. 이게 수동 성과형 광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스마트 타겟팅은 자, 스마트 타겟팅은 그냥 수동이랑 함께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마트 타겟팅이라는 건 뭐냐? 스마트 타겟팅이라는 거는 AI가 검색 영역에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동에다가 이 스마트 타겟팅을 키면은 수동 성과형으로 우리가 정밀하게 타겟팅한 키워드들로 광고 키워드들이 잡히고 거기에 플러스로 AI가 잡아준다. 키워드들을. 비검색 영역은 여전히 최소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출 스타트는 뭐냐? 매출 스타트는 그냥 진짜 처음에 광고를 시작을 할 때 그냥 광고비를 때려 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상품을 올리고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 광고비를 막 쏟아 붓는다. 이게 매출 스타트고 이거는 우리 방식이랑은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 뭔가 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만드셔서 하시면 이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매출 최적화는 뭐냐 하면은 매출 최적화는 이런 식으로 AI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AI가 알아서 어느 쪽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 라고 검색 영역에 쓰는 게 좋겠다, 비검색 영역에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좀 AI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수동 성과형 같은 경우에는 검색 영역을 수동으로 이제 키워드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검색 영역의 정밀 타겟팅 키워드가 되고 비검색 영역은 최소화되는 거고요. 스마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검색 영역은 AI가 키워드 설정하고 AI에 의해 추천된 키워드 이제 되는 거고 비검색 영역은 이제 최소화되는 거고요. 매출 스타트는 막 처음에 막 때려 붓는다. 그래서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다. 그리고 매출 최적화는 검색 영역과 비검색 영역 매출을 AI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그 다음에 AI 스마트는 매출 최적화 광고 방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다만 계정에 있는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돌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